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든 이후 숨은 명작에서 글로벌 마스터피스로의 도약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장은 지난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등 수많은 작품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흥행작들의 그늘 아래 방영 초기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해외 시장을 통해 뒤늦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숨은 명작으로 재평가받는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중심이 바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이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세계에 배급된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탄탄한 서사, 하병훈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 그리고 서인국과 박소담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들이 열연히 시너지를 내며 웰메이드 환타지 스릴러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국내를 넘어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탑10에 진입하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이례적인 정주행 열풍을 일으키며 K드라마의 장르적 지평을 한 단계 넓혔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제 곧 죽습니다가 초기 과소평가를 극복하고 전세계 외신과 평단의 마음을 훔친 비결을 심층 분석하고 주요 외신의 찬사와 평론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던 취업준비생 최희재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 후 분노한 죽음에 의해 12번의 서로 다른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벌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영 초기 국내 시장에서의 반응은 작품의 압도적인 퀄리티에 비해 다소 조용했습니다. 대작 드라마들이 쏟아지는 연말연시 라인업 속에서 플랫폼의 다변화와 치열한 OTT 점유율 경쟁으로 인해 초반 화제성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형 지상파나 넷플릭스 같은 독점적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제한된 플랫폼 환경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본 이후 왜 이 작품이 더 크게 바이럴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올해 최고의 드라마인데 숨겨져 있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글로벌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세계 유저들에게 공개되자마자 입소문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단순한 판타지 액션물인 줄 알고 재생 버튼을 눌렀던 글로벌 시청자들은 매해 예측 불가능하게 펼쳐지는 12번의 삶과 그 안에 담긴 묵직한 인간 철학적 메시지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 컨텐츠 리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이 드라마리스트와 IMDb에서 이례적인 고평점을 기록하며 역주행 신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IMDb 평점은 무려 8.4점대를 유지하며 동시기 방영된 글로벌 콘텐츠 중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과소평가된 비운의 명작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반드시 보아야 할 K드라마 마스터피스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해외 유력 매체들은 이제 곧 죽습니다의 독창적인 구조와 뛰어난 프로덕션 퀄리티에 대해 앞다투어 장문의 리뷰 기사를 쏟아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문화 매체 콜라이더는 본작을 두고 2024년과 그 이후로 통틀어 가장 대담하고 창의적인 판타지 스릴러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환생물의 플롯을 따르지 않는다.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주제를 매해 장르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서사로 풀어냈다. 액션, 느와르, 멜로, 스릴러 그리고 휴먼 드라마가 단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 완벽한 유기성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다. 전세계 시청자들의 K드라마의 서사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목격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초반에 이 드라마를 발견하지 못한 시청자들이 있다면 당장 아마존 프라임에 접속해야 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음악 및 영화 전문 매체 NME는 이 드라마에 별점 5개 만점을 부여하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NME는 특히 드라마가 가진 철학적 메시지의 깊이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인간의 절망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극한의 벌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낸다.
서인국의 절절한 감정 연기와 박소담의 차갑고 서늘한 죽음의 아우라는 화면을 압도한다. 매 카메오처럼 등장하는 12명의 배우들이 마치 한 사람이 연기하는 것처럼 감정의 선을 이어가는 리포지션 연기는 경이로울 지경이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인간 영혼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라고 극찬합니다. 해외 K 콘텐츠 전문 매체들은 이 드라마가 가진 스피디한 전개력에 열광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을 자랑한다. 12번의 죽음이라는 구조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반복적 문법이지만 하병훈 감독은 스피디한 편집과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영상미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웹툰 원작의 매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영상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각적 쾌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관객들이 매력적인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라고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의 글로벌 대성공은 향후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과 해외 진출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글로벌 흥행을 위해 반드시 대형 지상파 채널이나 넷플릭스라는 단일 통로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압도적이라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전세계 어디에서든 평단과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컨텐츠 중심주의의 승리를 보여준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장르물이 지녀야 할 미덕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자극적인 연출에만 치중하는 할리우드식 스릴러와 달리 서사의 뼈대에 따뜻한 인간애와 성찰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과 휴머니즘 정서를 영리하게 녹여내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곧 죽습니다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의 캐스팅은 정말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주인공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때마다 배우들이 서인국의 사소한 버릇과 눈빛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특히 이재욱과 이도현, 김재욱의 연기는 주연 시상식감이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일화를 틀었다가 밤을 꼬박 새워 정주행했다. 환생할 때마다 액션, 스릴러, 로맨스, 사이코패스, 느와르까지 장르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게 다 한 줄기로 연결된다. 서사 구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몰입감이 압도적이다. 단순히 잔인하고 자극적인 쇼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나는 침대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다.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 리스트에 들어갔다. 할리우드였다면 그저 화려한 CG와 시각적 효과에만 치중해 껍데기만 남은 액션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감정적 핵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K-드라마를 사랑하는 이유다. 김준이 연기한 박태우라는 악역은 최근 본 모든 미드와 영화를 통틀어 가장 소름 끼치는 빌런 중 하나였다. 주인공이 겪은 환생의 조각들이 이 빌런 하나를 향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과정을 볼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원작 웹툰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지만 드라마의 각색과 연출은 그 이상을 보여줬다. 웹툰의 설정을 현실적이고도 잔혹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엮어냈고 시각적 연출은 극장용 영화 수준이다. 하병훈 감독의 연출력은 천재적이다. 만약 이 작품이 아마존 프라임이 아니라 넷플릭스 메인에 걸렸다면 지금쯤 전세계가 이 드라마 이야기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글로벌 마케팅이 다소 아쉽지만 작품성 하나만큼은 오징어 게임이나 글로리를 능가하는 숨겨진 보석이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주인공을 처벌하는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잔인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대가로 12분의 끔찍한 죽음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설정 자체가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매화가 끝날 때마다 생각에 잠기게 된다. 스토리뿐만 아니라 사운드 트랙과 효과음의 활용이 예술이다.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거나 반전이 일어날 때 흐르는 음악들이 심장을 뛰게 만든다. 시각적인 잔혹함을 넘어서 청각적으로도 시청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영리한 드라마 기획이다.
요즘 미드들은 쓸데없이 질질 끌어서 지치게 만드는데 이 드라마는 8부작 동안 단 한 장면도 버릴 게 없다. 전개 속도가 마치 폭주기관차 같아서 멈출 수가 없다. 질질 끄는 전개에 지친 미국인인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이 마주하게 된 최종 환생의 정체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동안 쌓아올린 빌드업이 감정의 폭탄이 되어 터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드라마를 보며 이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박소담이 연기한 죽음은 그야말로 신비롭고 공포스러웠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와 감정 없는 눈빛으로 주인공을 몰아세울 때 매 순간 압도당했다. 그녀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극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칫하면 뻔하게 교훈적인 메시지로 전락할 수 있는 주제를 이토록 세련되고 짜릿한 스릴러로 풀어냈다는 게 놀랍다. 죄책감과 후회라는 인간의 감정을 판타지적 플롯으로 시각화한 방식이 대단히 천재적이다. 격투기 선수나 형사 몸으로 환생했을 때의 오토바이 추격신과 격투 액션은 웬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보다 훌륭했다. 카메라 워킹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타격감이 화면을 뚫고 나온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작품이다. 서인국이라는 배우의 재발견이다. 찌질하고 나약한 청년의 모습부터 절망에 가득 찬 외침,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때의 깊은 눈빛까지 스펙트럼이 엄청나다. 그가 울부짖을 때 시청자도 그의 고통에 완벽하게 동화된다. 이 쇼를 다 보고 나자마자 가족들과 친구들 단톡방에 당장 아마존 프라임을 켜고 이거 보라고 난리를 쳤다. K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미국 친구도 내 추천으로 보더니 인생작이라며 고마워하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터피스를 알아야 한다. 시즌2를 억지로 쥐어짜기 위해 떡밥만 남기고 엉성하게 끝나는 미국 드라마들과 달리 아주 완벽하고 깔끔한 기승전결을 보여준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깊은 여운과 함께 밀려오는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컨텐츠가 전세계 평단을 뒤흔들 자격이 있는 작품을 내놓았다. 이 정도의 창의성과 연출력, 배우들의 미친 연기 앙상블이 결합된 드라마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것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초기 국내 시장에서의 과소평가는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의 눈부신 독주를 위한 추진력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단순한 오락용 드라마를 넘어 보고 난 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작인 줄 알았는데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주인공의 고백처럼 이 드라마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경종을 동시에 울립니다. 지금이라도 이 숨겨진 왕관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시청자가 있다면 당장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보기를 권합니다. 외신들의 극찬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으며 이제 곧 죽습니다는 K드라마 역사에 오래도록 회자될 진정한 마스터피스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